이번에 조정대상 지역 대전, 청주 그리고 경기도에도 많이 확산됐죠. 범위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은 충청도, 대전, 청주 그리고 경기도 지역이 많이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이 공고되면은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중과세가 되나? 물론 다주택자죠.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의 사람들이 중과세 되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중과세가 되면은 둘 다 안 되죠. 일단 중과세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핵심부터 하면은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공고일 이전에 이렇게 이제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고일 이후에 등기 이전이 돼도 중과세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요것은 이제 2018년 8월 28일 이후에만 적용이 돼요. 2018년 8월 28일 이후의 것만. 물론 지나가서 이제 그까지 알 필요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018년 4월 1일부터 중과세가 됐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8년 4월 1일부터 2주택, 3주택 중과세가 있었고, 물론 그 전에도 중과세가 있었는데 약간 내용이 계산 방법이 다르죠. 그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줬죠. 근데 2018년 4월 1일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조차도 안 해주고 중과세를 하니까 문제죠. 근데 자꾸 이제 이거 매매를 언제 할지 다들 이제 불안하잖아요. 이게 내가 매매를 했는데 언제부터 중과세가 되나. 그래서 2018년 8월 28일 이후에는 공고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까지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들은 중과세가 안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중개사들도 이게 연구해 놓은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계약금을 10% 안 준 사람들, 이 사람들. 또 계약서를 썼냐 안 썼냐. 물론 계약서를 쓰고 안 쓰고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계약서를 없을 때는 입증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것도 따로 30분 이상 해야 할 문제로 보여요. 하여간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다 됐다고 보고, 그러면은 공고일 이전에 계약이 된 사람들은 중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쭉 내려가시면은요. 그리고 이제 중과세가 되는 조항은 소득세법 104조죠. 소득세법 104조 양도소득세 세율에 나오는데, 거기 세율표가 나와 있고 쭉 내려가고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7항에 2주택, 3주택인 경우 10% 그리고 20 또는 20%를 3주택인 경우 20%를 가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근데 그 밑에 다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3주택은 20% 가산, 또 입주권 포함해서 3주택 20% 가산.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분양권도 2019년 12월 16일 대책때 포함시킨다고 나와 있죠. 주택수에. 쭉 내려가시면은 오늘 핵심은 이제 공고니까, 더 내려가시면은 공고일 이전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증빙서류.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고문의 예시예요. 2019년 6월 19일 이번 거죠. 이건 사실 이제 6월 17일 날 뉴스에 나온 건데,
보통은 전에는 다음 날부터 공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루 더 늦게 해줬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공고일이 언제냐가 이제 궁금했었어요. 공고일이. 그래서 공고문을 직접 찾아보기 전에는 공고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고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85. 그래서 공고일 크게 해놨죠. 6월 19일. 그러니까 뉴스는 국토부에서 그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사개부처가 나왔나요? 합동회의를 해서 나와서 6월 17일 날 발표를 했는데 실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 지역 공고를 한 날은 6월 19일이에요. 그래서 6월 19일 날까지 계약한 사람. 공고문은 아무래도 뭐 아침 새벽에 계약은 새벽 1시나 2시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공고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통 공고는 제가 알기로 10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전에 계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전에 했는지 그날 24시까지 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날 한 사람은 다 보호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날까지 한 사람들은 중과세되지 않고, 이날 다음 날 6월 20일부터 한 사람 계약한 사람들은 중과세가 되는 거죠. 쭉 내려가면은 요번에 지정된 것은 2020년 다음 페이지죠. 5페이지. 2020년 6월 9일부터 해제일까지가 중요하죠. 해제일까지가. 그리고 거기 4번에 보면은 효력 발생 시기는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공고한 날. 그리고 여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국토부에서 준 거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발효되어 있는 지역만, 효력을 발생하는 발효되어 있는 지역만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을 파는 사람들은 이미 그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다가 해제한 지역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죠. 특히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 그 유효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이게 해제한 것을 같이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카페, 다음 카페 CPA 365에는 해제된 날짜도 같이 표시해 놓으니까 필요하면 참고하시면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지금 계속 보는데 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원래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떻게 지정된 날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공고 2017년 1305를 보면은 이거는 17년 9월 6일 날 공고를 낸 것인데, 이때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예정지 지정으로 냈어요. 예정지 지정. 그 법률 용어가 좀 생소한데 왜 예정지 지정을 냈나를 이걸 쭉 보시면 아는데, 예정지를 미리 지정했고 17년 9월 6일 지정했고 요것이 발효된 것은 그 밑에 나와요. 그 5페이지 5쪽 마지막에 두 번째 줄, 이 예정지가 시행되는 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공포 후 3개월이면은 2017년 8월 9일 날 이 지정 효력이 발효가 돼요. 2017년 8월 9일. 법률 용어로 좀 알기는 쉽지 않은데 하여간 17년 8월 9일부터 3개월을 따져야 돼요. 그럼 17년 8월 9일부터 3개월이면은 17년 11월 9일이 3개월이 되는 날인데, 그날이 경과한 날이니까 17년 11월 9일이 아니고 11월 10일부터 사실상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17년 11월 10일부터. 그래서 저희 표에 보면은 네이버 카페 CPA 365에 가면은 17년 11월 10일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날짜는 이렇게 해서 나온 날짜고, 그것은 이제 이거는 그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기 위한 조정 대상 지역이 사실상 발효된 날이고, 실제 조정 대상 지역은 또 그보다 더 일찍 선포가 됐어요. 네이버 카페에 가면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 일람표가 있어요. 2월 28일 날 지정 해제 일람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표에 보면은 조그맣게 2017년 11월 10일이 나오고,
또 2016년 11월 3일이 나와요. 2016년 11월 3일. 근데 여기 더 중요한 날이에요. 2017년 11월 10일은 사실상 우리한테 이제 그때 거 뭐 지금 양도세 계산할 일이 없으니까 세무공무원들이나 덜어 쓸 일이 있을까 그 당시에 매매한 것들을 찾을 때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발효하는 조정 대상 지역은, 소득세법은 사실상 조정 대상 지역은 2016년 11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이날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조정 대상 지역인 상태에서 부동산, 특히 주택을 산 경우하고 그 전에 산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세법상에서. 그런 것들은 뭐 일시적 2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중요하죠. 그래서 요 날짜가 엄청 중요해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하면은, 이번에 그 6월 17일 날 뉴스에 발표된 조정 대상 지역은 공고일이 6월 19일, 2020년 6월 19일이고, 그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서류에, 증빙 서류에서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